가기 전에 네. 세상에 벌써부터 저희 열성 팬들이 저희 열성 팬분께서 가사 도우미를 위하여 이렇게 케이크를 또 준비를 해주시고 감동. 감동입니다. 소원이라도 좀 이렇게 기원하면서 먼저 말하세요. 저는 가사 도우미가 조회수 그래도 한 100만 정도는 찍어주면 좋겠다. 듣기 좋은데 소소하게 가사 도우미가 한 200회까지. 200회까지. 한 시작은 이 초를 불도록 하겠습니다. 1, 2. 형님 벌써 3회차입니다. 예. 이제 3회 넘기기 힘들죠. 아주 힘든데 시대가 3회까지 왔어요. 30회 간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전화했더라고요. 진우하고. 예. 군대 가니까 더 멋있어졌어, 진우가.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자르셔가지고. 남자다워지고. 예. 근데 제가 연락하고 그러는 거 불편하지 않으시죠? 전화가 안 오는데 뭐 하루 한 통도. 또 마침 내가 좋아하는 또 후배 이름이 딱 뜨길래 야 슈퍼스타인데. 더는 망설이지 마 제발 내 심장을 거두어가 그래 날카로울수록 좋아 달빛조차도 눈을 감은 밤 Baby don't cry tonight 어둠이 거치고 나면 Baby don't cry tonight 없었던 일이 될 거야 물거품이 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끝내 몰라야 했던 So baby don't cry cry 내 사랑이 널 지킬 테니 제목에 달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달이요? 네. 들어가진 않습니다, 형님. 아는 노래요? 예. 저는 왠지 그런 멜로디일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근데 다른 제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읽어주신 가사에 이 제목이 나와요. 가사에 영어로. 그쵸, 영어 제목입니다. 예, 맞아요. Baby don't cry. 정답! 엑소라는 그룹 아세요? 엑소 들어봤죠? 역시. 엑소. 예. 대한민국에서 한 획을 또 그어주신 국위선양도. 국위선양을 아주 정말 많이 해주신 그런 또 그룹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바이브가 엄청 활기차세요. 음악방송이나 이런 데서 뵙고 인사도 드리거든요. 항상 이렇게 막 기운도 북돋아 주시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이 좀 가득한 그런 그룹입니다. 저한테는. 좋은 선배예요. 그렇죠. 선배님들이 또 구호가 있어요.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We are on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이지? 뭐 전 세계가 또 하나일 수도 있죠, 형님. 우주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형님. 아니야.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는 마. 이 곡의 작사가가 조윤경 작사가라는 분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아이돌 곡들도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엑소의 러브샷, 태연의 Here I Am,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 과감하네요, 제목이.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목에서. 그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그 제목이 또 쉽게 떠오르지 않죠. 진짜 제일 어려워.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더는 망설이지 마 제발 내 심장을 거두어가 그래 날카로울수록 좋아 달빛조차도 눈을 감은 밤 나 아닌 다른 남자였다면 희극 안의 한 구절이었더라면 너의 그 사랑과 바꾼 상처 모두 태워버려 Baby don't cry tonight 어둠이 거치고 나면 Baby don't cry tonight 없었던 일이 될 거야 물거품이 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끝내 몰라야 했던 So baby don't cry cry 내 사랑이 널 지킬 테니 오직 서로를 향해 있는 운명을 주고받아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만큼 더 사랑했음을 난 알아 When you smile sun shines 언어란 틀엔 채 못 담을 찰난 온 마음에 파도쳐 부서져 내리잖아 가사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일단 형님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보통 시들이 그래요. 이게 이 시간대 저 시간대 때로는 10년 전 때로는 뭐 10년 후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지금을 표현하는 조윤경이라는 작사가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언어란 틀엔 채
못 담을 찰난.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치 사랑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을 해?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해 이렇게 되니 유치해지죠. 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너무 눈부시고 찬란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딱 함축적으로 딱 한 구절로 딱 이렇게 말하는 이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형님. 한 문장에 진짜 의미를 가득 담은 듯한 그런 느낌의 가사인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저거 마음. 마음. 어우. 말이 아니라 마음. 물거품이 되는 거. 문학 작품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요 구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화, 그죠? 안데르센? 오, 맞아요. 안데르센의 그 인어공주. 아 거기에 물거품? 네, 인어공주 나중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물거품. 거기까지 생각하는구나. 제목은 베이비 돈 크라이인데 부제가 인어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에서 모티브를 차용해가지고 가사를 쓴 곡이죠. 인어공주라는 동화에서 우는 화자는 인어잖아요. 여기 물거품이 되는 것은 네가 아니야. 원래는 원작에서는 물거품이 되는 게 인어공주인데 물거품이 되는 건 네가 아니고 내 사랑이 널 지킬 거니까 울지 마라. 그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사. 멋있다. 결국은 인어공주의 테마를 접목을 시켰지만 그건 은유고 누군가와 헤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 아이디어 참 저도 한번 책을 안 읽으니까 저는. 그 대신에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 시 읽느라고 영화 배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 많은 관객들이 저 친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건 엄청난 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더는 망설이지 마 제발 내 심장을 거두어가 그래 날카로울수록 좋아 달빛조차도 눈을 감은 밤 나 아닌 다른 남자였다면 이 극안의 한 구절이었더라면 너의 그 사랑과 바꾼 상처 모두 태워버려 Baby don't cry tonight 어둠이 거치고 나면 Baby don't cry tonight 없었던 일이 될 거야 물거품이 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끝내 몰라야 했던 So baby don't cry cry 내 사랑이 널 지킬 테니 우와, 물이 나왔어. 우와, 멋있다. 우와. 예술 그 자체. 무지 부럽네요. 어떤 부분이? 저런 관계, 저렇게 많은 관계 곁에 얼마나 많은 기를 받겠어요. 엄청나게 봤죠. 저는 그냥 가사만 봤을 때보다 한층 더 이 가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멜로디와 퍼포먼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슬픈 노래를 맞이한 노래가 바로 등대지기. 그 멜로디가 저한테 지금도 묻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렴에서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얼마나 음악이 고귀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지금. 야. 인어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시선도 될 수 있겠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는 인어공주를 짝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대신 지켜줄 테니까 울지 마라. 이런 내용이 와. 약간 비극에 속하는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City of Angel. 색은 다른데 비슷한 결국 모티브는 인어공주에서 얻은 것 같다는 느낌. 니콜라스 케이지는 천사고 네.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천사가. 근데 그 여자를 만나려면 죽어야 돼, 자기가. 영생을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이제 인간이 되는 삶을 됐는데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인어공주도 그런 얘기네. 약간 예. 비슷한 내용.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뭔가를 좀 포기를 하고 갔는데 예. 비극을 맞이하는. 동화책에 보면은 인어 언니들이 마녀한테 칼을 구해 갖고 와서 이 왕자를 죽이면은 너는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참아 죽이지를 못하고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원작에 보면은 그냥 물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거품이 되려는 찰나에 바람의 정령들이 내려와 가지고 300년 동안 온갖 생물한테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는 일을 하면은 불멸의 영혼을 얻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공기의 정령이 되어서 이제 300년 동안 선을 베풀었더라. 원작의 이제 마지막인 완전. 거예요.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이 어린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컨셉이다 해서 동화책에서는 뒷부분을 많이 안 살리고 물거품이 이제 되는 걸로 마무리를 지은 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작에도 보면은 인어는 300년을 살지만 영혼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인간은 죽으면은 영혼이 있어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제 안데르센은 그 불멸의 세계를 굉장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화를 쓰시지. 쓰시죠. 이게 또 만화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형님 그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대요. 그렇게 끝나야겠지. 아이들이. 애들이 봐야 되니까. 동화라는 게 그 깊이 들어갈수록 어릴 때 읽을 때하고 커서 읽을 때 다르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만큼 깊이 있는 글이라는 거죠. 두 분은 어떤 결말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결말을 다 알아야죠. 어른인데 이제. 저도 원래 원작의 슬픈 결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야 글을 써도 이렇게 소재가 되지. 해피엔딩 노래 못 써. 안데르센도 책을 쓴 게 짝사랑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인어공주라는 이걸 빗대어가지고. 빗대어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잃잖아요. 네네. 말 한번 제대로 못 붙인 본인의 상황을 빗대서 이렇게 쓴 게 아니냐라고 늘 보고 있죠. 경험들을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 만듦으로써 이제 이 얘기를 동화를 역시.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짝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쓰신 곡이 있으시거나 저는 오히려 상상으로 제 얘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런 시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상처 줬던 사람의 입장이 돼서 가사를 쓸 때는 있어요. 안데르센이네. 갑자기요? 많은 이별을 한 사람은 가사를 쓸 수가 없어. 딱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오늘은 A 소녀하고 D 소녀하고 합쳐서 써야지. 이건 모순이거든. 난 그 A를 확고히 갖고 있다고. 그 가슴앓이에서 나온 곡들이 많거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과거에는 가슴을 베이듯이 아팠는데 내가 작곡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커다란 선물을 주고 싶을 정도로. 노래 제목이 그래도 Baby Don't Cry니까 두 분께서도 혹시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틀어주면 좋은데 When the Children Cry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적은 글이거든.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락에서 슬픔을 담당하는 교과서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들이 우는 모습. 근데 그게 사실은 쉽게 자기 애가 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지구에서 지금 울고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거든. 빈부나 뭐 생김새나 이런 것들로 그런 위로가 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지. 내 생애 한 곡이라도. 제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좀 노래도 만들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항상 목표가 힘든 사람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위너라는 그룹의 목표이기도 했고 그 위너구나. 진짜 저희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삶에서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항상 인터뷰를 데뷔 초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진짜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위너가 필요하지. 형님 말씀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의 눈물을 좀 닦아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음악으로 또 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네. 많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웃지 마. 닦아드리면서 저희 9호로 마무리를 하죠, 형님. 9호는 또 뭐야? 9호. 9호. 말이 잘 안 들려서 그래. 항미를 하고 9호로 걸어 나가시죠. 여기까지 오늘은 엑소의 Baby Don't Cry라는 노래로 K-pop 가사 도우미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K-pop 가사도 우리